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 희생된 초대 대법원장 김용무. 법을 몰라 무조건 당하던 시절이 있었다. 주변에 법을 조금 아는 이가 있으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던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집안에 검사, 판사가 나는 걸 최고의 경사로 치고 법과대학 다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 지역 대표적인 법조인 김용무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형성돼 가던 시대에 법조계에 뛰어들어 법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이다. 19세기에 태어나 20세기 초를 살았으니 세기 말의 아픔과 세기 초의 혼란을 한 몸에 받으며 싸웠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유학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필목 장사를 할 정도로 비난한 가정이었지만 21살 때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했다. den기를 따고 한복을 입은 시골 청년 김용무는 한일 합방 이후 신학문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상경한다. 보성 전문학교 법률과에 입학해 법률을 연구하기 시작 1915년 졸업을 하고 유학을 결심하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다. 1년가량 방황하다 영암의 대지주 형기봉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 일본 중앙대학교에서 본격적인 법교육을 받았다. 졸업한 후 응시한 일본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자 고국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엔 항상 민족의 독립을 어떻게 앞당길 수 있을까가 떠나지 않았다. 그래, 실력을 길러야 돼. 실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한 그는 동아일보에 글을 썼다. 만고불변의 삼육이나 빈혈군 구축이 첫째다. 따라서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체육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으로 교육에 손을 댄 것은 1930년 초 김성수가 보성 전문학교를 인수하려 할 때 이사회 감사를 맡았다. 나중에 재단 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1935년 6월 보전의 교장직을 맡게 되었다. 마침 학생 정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보전과 총독부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사태 해결을 위해 김성수가 교장에서 물러나고 김용무가 대표이사 겸 교우회장, 보전 학회장까지 겸하게 되었다. 해방이 됐다. 우선 자신과 가까운 김명로, 백관수, 조병옥 등과 함께 정당 결성을 주도해 조선민족당 발기인회를 구성하고 한국민주당 발기인회에도 심사부장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이후 한민당을 탈당했다. 이 시기가 추강 김용무의 인생 전반기 중 절정기라고 보여진다. 미 군정 때 그가 맡은 직함은 조선변호사회 당연직 회장, 선거심사위원회 의장이었다. 당시는 좌우익의 갈등이 극심했다. 김용무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변혁의 물결 속에서 한민당과 미 군정의 주장을 사법부에서는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익 정치인으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에게 시련이 닥쳤다. 단독정부 수립이 계기였다. 김용무는 김성수 측과 가까웠고 이승만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갈등 사이에서 대법원장에서 물러나고 제야의 변호사로 자립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곧 목포 지역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30표의 차이로 낙선했다. 1950년에 거행된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국당 후보로 무안에서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어 새로운 변호사법에 의해 창설된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회장이 당선. 재기에 성공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해 허사가 되고 말았다. 김용무는 서울 만리동 집에 머물다가 피난길에 나섰으나 인민군에게 체포돼 성남 호텔에 감금당한 후 북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공산주의에 철저히 반대했던 그는 북에서도 저항을 계속하다가 1957년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다. 나라가 없는 일제시대의 지식인으로 민족을 걱정했던 김용무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역사의 소동돌이 속에서 외롭고도 불행하게 삶을 마감했던 것이다.